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1월 중순부터 해서 반갑게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여러분들이 방향만 잘 잡는다면 합격 자소서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이시고 향후 면접에서도 유리한 질문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 주의해야 될 점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에 해당될 수 있는 유사한 항목이지만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중점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보다는 역량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해줘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지원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지만 다른 항목에서 지원 동기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글자 수를 한 20% 정도 미만으로 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 특히 본인이 어떻게 해당 직무에서 조직에 도움을 줄 것인지, 지원하는 계열사의 어떤 목표에 특히 이바지할 것인지 등을 기재해 주심으로써 요구되는 역량을 이끌어내는 그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도 강조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이 기업만을 위해서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역량을 쌓아왔다라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좀 고려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땡땡 직무는 특히 땡땡 계열사의 어떠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복붙한 것이 아니라 나름 우리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했구나, 그런 냄새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느냐,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1번 항목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전정신, 책임감, 아니면 꼼꼼함, 배려심, 이런 키워드를 선택했다면 아무래도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뉘앙스를 좀 벗어나는 키워드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역량이라는 표현이 기술되어 있잖아요. 역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면서도 동시에 지원 직무에서 성과를 내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이제 그러한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이나 경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원한 땡땡 직무에서 필요한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자 A라는 경로, 어떠한 교과목, 아니면 책, 아니면 세미나, 스터디, 교육과정,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경로 하나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각의 지식이나 기술, 유사, 경험, 경력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꾸준하게 본인이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다면 가장 좋습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줬을 때 평가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능성,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더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련 역량을 쌓아왔다라는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항목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왔던 성공 경험이나 성장 과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소재는 대부분 복붙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얘기하는 본인의 삶에서 이런 표현들을 그냥 지우셔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여친, 남친, 가족, 친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평가자,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선배 혹은 동료, 사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좀 더 기업에 어필하기 위해서 뭐 인재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한 소재를 정리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복붙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이제 가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뭐 도전 정신, 뭐 팀워크, 아니면 뭐 책임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입사 후에 분명히 해당 기업 직무에서 뭐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현대정신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3가지 뭐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걸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뭐 굉장히 신년사에 뭐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뭐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도 좀 눈에 띌 수 있고 뭐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부분의 계열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굉장히 막 빠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산업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현장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B2B 이 근간으로 하는 약간의 어떤 보수적인 색채가 분명히 남아있는 산업들이 많거든요. 물론 계열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전체 그룹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혁신을 좀 추구해서 좀 성장이 뭐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개선하는 뭐 그러한 모습 위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T 기업의 혁신 막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적으시면은 오히려 면접 때 그런 급진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팀워크 경험 갖다 붙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키워드가 다양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 좋은 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근데 역량이 넘쳐나가지고 1번 항목에 썼는데 그 남아서 이번 항목에서도 역량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데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 학업에 대한 열정, 아니면 직무에 대한 열정, 아니면 자기개발,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역량을 좀 간접적으로 또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제한사항이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만약에 쓴다면 인성적 측면으로 다른 항목을 고려했을 때 접근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인데,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근간이 될 수 있고, 특히 현장에서 그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양한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또 그러한 사업 구조를 더욱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갈등 관리 능력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선배일 수도 있고요, 후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상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타 부서와의 갈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소재를 잡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서로 달라서, 혹은 여러분들이 목적이나 목표는 같지만 그 과정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그리고 역할의 불일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갈등이 발생한 소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소재를 잡으면 내가 왠지 갈등을 많이 만드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인정하고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다. 다만 타인과의 어떠한 감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소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또한 내 갈등이 아니라 A와 B 사이에서 내가 중간에서 이 갈등을 좀 해결해야 했다, 약간 그런 소재를 평상시에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는 어쨌든 일반적인 갈등을 해결했다가 아니라 타인과의 갈등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갈등의 당사자여야만 또 쓸 수 있는 소재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표면적인 갈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친구와 나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어떠한 쟁점을 해결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쟁점을 이해하는 그 노력이 먼저 제시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의견도 들어주고 내 의견도 반영하고 아마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실 텐데, 가급적이면은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의견을 반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 활동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율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줌으로써 이 친구가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조율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문제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 항목이 여러분들이 좀 의외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력서에 본인의 취미와 특기를 적으라고 하면은 그냥 적으면 되잖아요, 삼성처럼. 근데 여기는 1500바이트로 적으라고 하니까 야, 이거 취미 특기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1500바이트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왜 물어보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취미 특기라는 것은, 특히 취미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전한 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상생활에서의 그 올바른 그런 가치관과 함께 동시에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폭넓게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어디인지 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소서가 아니더라도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이 내용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취미 특기를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축구가 취미예요, 여러분들. 사실 할 말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공격수라서 몇 골 났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와, 이 친구 나중에 얘랑 축구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 할까요? 택도 없는 생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축구라는 게 굉장히 뻔하지만 왜 축구가 취미인지, 왜 축구가 특기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축구 이 교내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입상을 해야 돼요. 근데 난 축구를 잘 모르거든.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 동아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에 연관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 취미나 어떤 특기를 통해서 뭐 체력 활동도 그렇고 뭐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다라고 하면 평가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 친구는 뭐 취미도 건전하지만 어떤 동아리 내에서, 조직 내에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취미, 그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런 취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도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건전한 사고라든지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키워드들,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취미나 특기를 통해서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현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강인한 뭐 추진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어떠한 이런 취미를 통해서, 특기를 통해서 뭐 한번 실행할 때 뭐 포기하지 않고 뭐 끝까지 해내는 나름대로의 어떤 끈기도 갖출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과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취미 특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기나 이 취미 각각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뭐 삼성이라든지 다른 기업의 취미 특기 강의할 때 많이 썼던 내용들인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려 봅니다. 뭐 직무와 꼭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왕이면은 직무와 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취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무난하게 어울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참 고급 스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실행력도 좋은데 약간 덤벙거리는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면접 때 좀 노출이 되면 압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취미를 뭐 바둑이나 뭐 체스 뭐 이런 거로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느낌이 약간 그 좀 실행력이 있지만 덤벙거리는 이미지를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막 설계하라는 건 아닌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취미를 갖게 된 그 이유나 목적에 제가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실행력이 강점이지만 때로는 성급함 때문에 좀 단점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보려고 뭐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개선도 많이 되었고 저희 어떤 취미생활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선생님 이거 부족한 거 보여주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불리하지 않고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도 문제없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질문 받을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라. 이것도 어떤 거냐면은 축구 이렇게 하고 농구 이렇게 써버리면은 뭐 필라테스 이렇게 취미 활동이라고 쓰면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그 필라테스 뭐 포즈 한번 취해볼 수 있나요? 그 농구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취미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면접을 위해서 또 기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불필요한 요구사항을 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 거 질문 안 주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곳이 있어서 참고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기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특기라고 해서 뭐 지원 직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기에다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적었어. 근데 면접장에서 면접관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 신뢰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면접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특기인데 의외로 면접장에서 그 특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좋은 모습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신뢰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은 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좀 조언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100만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생각이 충분히 합리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적합한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방향성을 잘 잡으셔가지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격 자소서를 여러분들 꼭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